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벌써 목요일이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네요. 저기 며칠 남았어요? 226일. 그러면 한 8개월도 못 남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날짜 여쭤볼 때 뭐예요? 한 240일 정도 남았었죠. 근데 벌써 14일이 후딱 남았어요. 어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그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살고 있으면 어때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안 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제3장 무슨 표시죠? 어사표시. 어사표시와 관련돼서는 몇 문제 출제될까요? 무조건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돼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오늘은 어사표시 좀 더 나가면 대리까지 나갈 텐데 우리 141페이지 우리 한번 보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사표시 5자로 원칙만.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표시. 그렇죠. 그러면 어사표시와 관련돼서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표시지. 요거는 무슨지? 어사주의. 각국에 따라서 이게 표시주의냐 어사주의냐에 따라서 각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한번 봅시다. 표시주의는 뭘까요?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거래 안전. 어사주의는 뭘까요? 거래 신속이야. 거래 신속. 그러면 우리가 민법의 대원칙은 거래의 신속과 거래의 안전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절충할 건가 대전제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죠. 혈성과 무성성의 형평성. 요거는 뭐예요? 내일 배울 학개론의 대전제 요건이야. 요거 한번 읽어봐요. 무성성? 혈성. 혈성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시장, 그죠. 이거는 뭐예요? 국가죠. 형평성은 국가라는 겁니다. 시장은 뭐예요? 월수 공급, 경제론이죠. 경제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국가는? 정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바로 학개론의 대전제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치우친다 뭘까요? 이쪽에 치우치면 우파. 이쪽에 치우치면 좌파가 되는 거야. 좌파.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빨갱이 이게 아니에요. 요 시장론의 이쪽으로 치중하면 우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는 좌파가 되는 거예요. 좌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학교는 제 전제 요건은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그럼 요게 우리 학교라는 것 갖다 대면 요거는 디맨드 곡선, 요거는 서플라이 곡선이 돼.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를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확보가 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승통이 필요하죠. 승통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 돈. 이게 바로 금융력. 요걸 이제 막아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블랙머니. 블랙머니가 뭘까요? 사채, 금융실명제를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IMF를 우리가 맞게 시작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론, 금융론, 정책론이 평가가 되거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집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요게 뭘까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의 기초. 첫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거고, 요거 끝나면 무슨 파트를 배워요? 경제 파트. 요거 받고 나면 금융론, 정책론. 요걸 샀으니까 어떻게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죠. 뭐 해야 돼? 감평을 해야 돼. 그래서 감평론이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론. 일단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 흐름을 잡으라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요 흐름을 잡아야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응용력이 발생한다고. 그렇다면 이걸 꼭 학개론을 질질 끌고 다녀야 돼. 효율성과 형평성. 그럼 여기에서 암기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정책론. 학자들 무진장 나옵니다. 학자들 외워야 되고요.
자, 감정평가론도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한 8문제가 출제되거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잘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수리력이 약한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3문제만 맞죠, 3문제만. 그러면 만약에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해봐요. 몇 문제 출제되죠? 30문제만 맞추면 돼.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는 몇 번? 제가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찍기를 하나 가르쳐줘요. 3번이냐 4번이냐. 계산 문제는 3, 4번이 많이 나오거든. 거진 80%가 한 3번, 4번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아는 것은 풀고 모르겠으면 3번이나 4번을 찍으라고. 그럼 어차피 이래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했어요. 35회 때 시간이 5분 걸릴 한 문제가 있어서 근데 5분이 한 걸리는데 그거 바로 풀어요. 근데 제대로 풀었으면 어때? 제대로 풀었으면 맞기라도 좋죠. 그러니까 안 틀리니까 어때 결론은? 기분 찝찝하죠. 그러니까 요 5분에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 고집을 버려야 고집. 그러니까 요 한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산 문제는 자기가 풀어도 되고 풀어도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게 있거든. 수치만 살짝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4문제만 맞춰주고 어떤 사람은 학교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대요. 어디? 감정평가론 때문에. 감정평가는 안 맞춰도 돼. 그래서 자기가 전략을 잘 짜놓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는 그래? 진석, 요거는 거래 한전.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주의냐? 의사주의야. 의사주의니까 뭘 취하죠? 거래 신속을 취하죠. 그러면 자, 물건 변동이 있으면 즉시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데 의사주의에서는 등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 등기가 안 필요하면 저 여기 마을에 있어요. 망치 들고 1번을 점령하러 가지. 망치를 때려놓고 내 집짐 하면 되거든. 그러면 1번은 의사주의야. 거래 신속에 치우쳐요. 우리는 뭐에 치우칠까요? 거래 안전, 즉 표시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왜 그럴까요? 좋은 법, 몸에 좋다는 건 다 끌고 왔어. 그러니까 절충이 많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표시주의 입각한 의사주의를 절충 가미하고 있다. 이게 그 옆에다 하나 암기할 게 하나 있어요. 옆에다 하나 써요. 좀 이따 우리 107조. 107조가 뭐냐? 자, 비지님 무슨 표시일까요? 의사표시. 비지님 의사표시. 요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딱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한번 읽어볼래요? 의사표시, 그러면 문제가 안 걸려. 성립요건, 이렇게 나와야 돼. 성립요건.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알파거든.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야. 알파가 뭐가 있었어요? 목적도 있었잖아, 목적.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었죠. 그러면 요 의사표시 목적, 당사자, 이게 일반적 승립 요건이거든.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어때? X죠. 알파가 있다는. 대표적인 목적과 당사자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법률행위 승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읽어봐요. 이걸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그러면 암기가 됐으면 뭐까지 해야 돼?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문장을 만들거든.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OX. X죠. 니 꼴은 아니잖아. 알파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의사표시는 결론적으로 무슨 요건이죠? 승인 요건이야.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일치. 그러면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근데 하자가 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다. 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적. 그래서 여기 줄을 딱 끊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민법에서 4개 조문을 두고 있어. 자,
자, 4개의 조문을, 그래서 4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조문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3문제가 출제돼. 만약에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 그러면 오늘 의사표시는 무조건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표시는 무슨 요건? 선생님 요건.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뭐 까먹었죠? 봐봐요. 요거. 선생님 이렇게 놓는 게 나아. 여기를 봐봐요. 이거 봐요. 그럼 법률 사실표시. 자,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우리 오늘 우리 리모컨 있죠? 우리 지난주에 또 놔두고 갔네. 맨날 하나씩 까먹어요. 오늘은 안 까먹으려고 옷 갈아입으면서 싹 다 점검하고 나왔어요. 라이터 챙기고, 담배 챙기고, 볼펜 챙기고, 뭐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까먹어서 그러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그러면 봐봐요. 오늘 한번 숙제해두면 다음번에는 까먹는 속도가 적어지거든. 그러면 저도 여기 봐봐요. 요즘 머리에 지가 나. 왜? 행정정성법 책을 쓰면서 강의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 기차 타고 오면서 책을 읽어 나가거든. 혼자서. 자, 그러면 뭡니까? 준비하려면 그러면 행정정성법을 강의하려면 제 나이 몇 살이? 58세거든. 몇 번을 반복해야 돼? 58세를 반복한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70세면 어때? 70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78세가 있거든.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78번을 반복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연세 때에 대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 근데 자기가 머리가 좋다 그러면 최소한 몇 번? 3번 이상 반복해줘야 돼. 근데 이걸 평균을 잡아보니까 몇 번? 25번이에요. 25번. 그래야 머리에 부팅이 된다고. 그러니까 25번. 그러면 1년의 커리큘럼이 몇 번이에요? 몇 번 반복될 것 같아요? 수업만 들으면. 5번 반복이에요. 5번.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5번, 1년에 5번이야. 그럼 몇 년 하면 돼요? 그렇죠. 5년 하면 다 돼. 5년 하면 다 되는데, 결론은, 그러면 몇 번을 자기가 스스로 반복해야 돼? 20번을 반복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5번이 반복이 돼. 5번. 5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5번 빼면, 한 5년 그냥 수업만 듣고 학교 가려면 5년 동안 수업만 들으면 돼.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럼 5년 동안 학원 다녀오면 경제적 비용이 얼마 들까요? 좀 꽤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1년 바짝 해가지고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돼. 그래서 제가 신세가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요거. 제가 연예인 엄마를 한 달에 한 번씩 알바하러 가요. 저도 몸빵을 해야 되거든. 자, 저도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 알바 줘야지. 총무들 알바 줘야지. 그게 대해서 또 실장 알바 줘야지.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서 줘요. 몸으로 때워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어떻게든지 강의 나와서 실장. 저도 직원이 한 4명 있어요. 여기 말고. 딴데. 그러면 걔네들 월급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은 알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요일 날 나가서 알바한다는 걸.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챙긴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은 그래요. 절대 페이는 밀리지 않는다. 제 철학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조건 주는 거거든. 근데 집사람은 생활비 달라고 그러네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벌어. 그렇죠. 알아서 벌어. 그러니까 남한테 남한테 주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생활비 한번 달래. 그래서 앞으로 6월 이후부터는 준다고 그랬어요. 6월 이후로부터는 대출을 받든 알았든 한번 생활해보라고.
자, 그렇다면 이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자거든. 중지야.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뭐예요? 행이가. 행하다. 그러면 이치를 깨닫게 돼. 최소 몇 번이에요? 3번 정도.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선인이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중지. 이각이랑 최소한은 3번은 반복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3번이 반복이 되고 모르겠다. 그때는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번 읽었냐, 2번 읽었냐, 3번 읽었냐 여쭤봐요. 그러면 1번 읽었다 그러면 더 가서 읽으세요. 더 가서 고민도 해보고 요렇게 고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음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성.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 자문자답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는지.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비정상적 어사표시.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를, 바로 그 페이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사표시의 그래서 41페이지. 자, 어사표시란 이렇게 나왔네요. 어사표시란 이렇게 나왔죠. 자, 어사표시가 보면 법률행위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말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오역하는 어사표시로서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여기다 줄잖아요. 무슨 사실이죠? 법률 사실 거죠. 이걸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법률 요건으로 장난을 치거든. 법률 요건으로.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체크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 맞아요? 맞네. 어사표시가 하나만. 단독행위 2개만.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앞에서 배울 걸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요 자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이런 지문을 확인해야 보죠. 자,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하죠? 어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입법 나머지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부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자, 42페이지. 우리 민법의 입장,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다. 그러면 우리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와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바로 42페이지 몇 번 있죠? 가로 3번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야. 그래서 절충주의 줄 쳐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옆에다 딱 써놔요. 민법 107조. 뭐예요? 비진의 어사표시.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건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우리 민법은 어사표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절충주의를 처음으로서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법 관계 행간편 따거나 표시주의 입각한 어사주의를 해석하고 있고, 자, 신분주의는 뭐가 필요할까요? 진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무슨 주의? 어사주의 거죠. 어사주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분행위는 어때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신분행위는 그러면 우리 107, 108, 109, 110조 적용이 없어. 어디에서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제3법 관계에서. 제3법 관계에서. 그래서 4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107조 조금 이따 배울 진위 어사표시 비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107조를 근거로 해서 비진위 어사표시 즉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절충주의. 그래서 여기에서 꼭 자기가 나머지는 읽어 나가면 되고 꼭 확인해 둘 거는 가로 1번과 가로 3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43페이지로 가보자. 자, 43페이지 요 도표가 하나 딱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 어사표시가 아니라 비정상적 어사표시. 어사표시 불일치 뭐가 있어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회의 표시. 여기는 저거.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 그래서 사기 강박은 요 하자라고 자꾸 생각하면 뭐가 흠이라는 걸 생각하거든. 그러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대표적으로 사기 강박이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 강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통정의 표시 매년 출제되고요. 반드시 옳은 사례 문제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 비진이 의사 표시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고, 착오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역시 별표가 3개짜리고, 사기 강박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에 놔서, 그러면 올해 역시 37에는 그러면 비진이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안 나온 애가 없어.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100%야. 그럼 요 4개 조문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 3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숙지를 해놓고, 그러면 1번 타자, 뭐가 있죠? 비진이 의사 표시. 가보죠. 그러면 그 밑에 있죠?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네요. 자, 그러면, 조문을 우리가 봐야 돼.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그런데 숙제 내줬더니 뭐예요? 경매 시간에는 숙제가 많아서 수업을 안 듣는데. 그렇죠? 자,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 원본대로 외우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닌이 뭐예요? 아닌 빗자 써서, 그래서 써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그죠. 자,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이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놔요. 자, 비유. 자, 그러나는 단서조항이에요. 요거는 단서조항이라고 그래. 107조 1항 단서조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여기 있죠? 저거 동그라미 쳐놔요. 알아. 알이 뭘까요? 악이. 권하가 뭐예요? 또는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이야. 그러면 뭘 한다? 읽어봐요. 무효로 한다. 그죠? 자, 그러면 단서 조항은 이렇게 외워서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써서 선이라고 써놓으라.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비유. 무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셔. 자, 요번에 한 10번째 출제된 거.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무효야, 취소야? 무효사유야. 취소사유가 아니라. 근데 여기 취소로 자꾸 장난을 쳐. 왜 그러면 취소를 장난칠까요? 과거의 취소사유였거든.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첫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첫 계약은? 첫 계약. 네, 첫 계약. 그렇죠. 자, 첫 계약. 무효예요, 유효예요? 왜 무효예요? 왜 무효일까요? 반사에 져서 한 단계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일환으로 봐야 돼요. 중동으로 봐야 됩니다. 중동이 첫 계약의 일부 다처제거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거기는 무효가 아니라, 그러면 중동은 반사의 질서 행위를 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가 무효다 그러면 무효고, 국가가 취소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효 사유야. 과거에는 취소 사유였어. 그래서 장난을 자꾸 쳐요. 몇 번 출제되네요.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로 한다. 어때? X. 취소가 아니라 무효야. 무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상대적 무효라 그래. 자, 여기 이제 상대적 무효 헷갈리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마무리 해놔야 되겠죠. 자, 우리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어. 자, 절대적 무효는 자, 선의의 제3,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될 수 없다. 그럼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즉 보호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요.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의 개념이 우리가 출제가 됐죠. 지난주에 기술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딱 잡고 그러면 이제 반대 해석해 봅시다.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악이 반대말 선이죠. 거나 반대말은 및. 선이고 동시에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유효로 돌변한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무효야. 그럼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해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나가 이거는 또는이라는 뜻이거든. 요거 악이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고 동시에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뭐가 되죠?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에요. 특히, 자, 요거 뭐예요? IMF. 자, 우리 대통령 중에 이혼율이 제일 높은 사람은 뭘까요? 자, 두 분이 계셔요.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가장 이혼이 많아. 왜 가장 이혼이 많을까요? 세금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그럼 IMF 때는 왜 많을까요? 경제가 좀 어려웠거든. 그래서 카드 남발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게 된 게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 A라는 사람이 뭘까요? 자, 표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 자, 이 사람이 이제 제3자라고, 제3자 C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표의자가 뭐예요? 집에 한 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좀 살려보자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집을 정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살려보자. 내가 집 한 채 줄 테니까 어때요? 자, 집 한 채 줄 테니까. 요 삐는 뭐예요? 어머 오라버니 너무 좋아요. 그러겠죠. 사실 줄 생각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줄 생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그러면 여기 한번 와봐요.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있다면 무효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잽싸게 이 사람한테 팔아서 그럼 제3자는 어때? 선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논리거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비진위 의사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비진위 의사표시는 항상 등장인물이 표의자라는 거든.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비진위 의사표시다. 이게 비진위 의사표시거든. 그러니까 표의자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진위 의사표시. 그러면 자기가 이걸 독특하게 자기가 사례를 자기만의 독특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비유, RR, 우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써보죠. 자, 쓸 필요도 없어요. 기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 이 사람은 상대방. 오는 선의의 제3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 표의자죠?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상대방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요 밑에다 줄쳐놔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단독 허위 표시.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찾아서 줄을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읽어가면서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보죠. 이 사람은 그럼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상대방은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뭐예요? 담고 있죠. 그걸 위에다가 그래서 무슨 유보라고 그래? 심리유보라고 그래. 심리유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성해보죠.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해야 된다는 것을
피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뭐라 그래? 비진의 의사표시. 다른 말로 심리 유보 이렇게 되는 거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되며 이러한 점에서 비진의 단독 허위 표시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 심리유보, 단독 허위 표시 같은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항상 목차는 이렇게 잡아가요. 우리 법률 모처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107조가 어디에 적용될 건가? 적용 범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요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 정도 우리 선에서 마무리해놓고, 이제 첫 달, 11월 달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요건부터, 그러면 뭐든지 목차는 읽어봐요. 여건, 효과.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법률, 요건. 여기는 법률, 효과. 여기는 적용 범위. 목차가 전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뒤에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우리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우리가 오늘 점검할 게 있네요. 바로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비진이.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진위. 그러니까 진위가 대체 뭐냐? 이걸 판례에서 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진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쭉 읽어보면 여기에다 행강편 쳐놔요. 피의자의 생각. 자주 출제됩니다. 자, 43페이지 1번. 판례가 있죠. 피의자의 생각. 늘 출제가 돼.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는 비진위 표시에 대한 진위의 의미는 단순히 피의자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진정의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딱 해서 마무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피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는 내신적 효과서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진이. 그렇죠.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요 두 개 지문이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우리 판례니까 정의를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위와 관련돼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다 줄 쳐놔요. 의사표시가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 가로 2번에 의사 표시가 뭐 할까? 불일치할 것. 그렇죠. 불일치할 것. 가로 2번 찾으면 찾아서 그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요 판례를 찾아봐요. 요거는 페이지 44페이지, 요 판례가 나와 있어. 요거 무진장 자주 출제돼.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그러면 대출 편의상 편의, 요거 명의 동그라미잖아요. 명의. 요 명의가 키워드야.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 명의를 빌려줬다라는 것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야. 그래서 항상 명의 그러면 여기에서 진이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명의 꼬리표 붙여가지고 진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권 채무자의 명의, 여기에 키워드죠. 이때는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그냥 이 부분이 판례는 이상해요. 그냥 진이다 그러면 되는데 뭐예요? 진이, 은인,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분들이야. 나쁜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못 볼 수 있도록 이걸 자꾸 이렇게 하거든.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명의 빌려줬으니까 이거는 비진이 어사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굳이 비진이 어사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누구죠? 자,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원을 승치러 갔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승치를 해서 대법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사들한테 뭘 하냐면 판결문 좀 잘 써라. 판결문. 이분이 판사 중에 대법원 판사 중에 이분이 뭐예요? 명판사거든. 읽어봐요. 이해. 자, 그렇죠. 예장 씨 알죠? 예.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장.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